50대가 되면 누구나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저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과 수백 번 대화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임대 때 알았더라면. 오늘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삶에서 배운 6가지 진실을 나눕니다. 그는 50대 이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생 조언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평생 함께할 마지막 동업자입니다. 50대 이후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읍니다. 재산을 불립니다. 은퇴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누릴 몸 관리는 미룹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이 말을 하며 10년이 흘러갑니다. 제가 만난 82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여행 갈 돈은 있는데 무릎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여기 숨겨진 해결책이 있습니다. 50대는 개입의 10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지금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강제로 듣게 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0대의 완벽한 몸이 아닙니다. 80대의 독립적인 삶입니다.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인 산책을 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유지했습니다. 제때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것을요.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80대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면 됩니다.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이용하세요. 2층, 3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세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숫자가 말해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완벽한 운동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건강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예방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문제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75세 남성분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60대 때 무릎 관리했으면 지금 손주와 축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50대의 건강 투자는 70대, 80대의 자유를 삽니다.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큰 문제의 신호입니다. 수면, 식사, 운동. 이 세 가지는 협상 불가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5세에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3번 요가를 합니다. 등산도 다닙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이 병원 갈 때 나는 산에 간다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몸이 불편한 부위를 적어보세요. 그 부위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찾아 따라하세요. 친구와 함께 운동 약속을 잡으세요. 함께하면 지속됩니다. 혼자서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같이 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진실입니다. 관계는 모으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연락처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화번호부에는 5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는 옵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이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오는지로 판단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5명의 진짜 친구가 5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죽습니다. 식물처럼 물을 줘야 합니다. 자존심은 70세에 매우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핵심팀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성공이 그를 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함께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와 개인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를 평생 지켰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락하고 싶었던 3명에게 전화하세요. 잘 지내? 이렇게 묻지 마세요. 요즘 어떤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친구와 밥을 먹는 루틴을 만드세요. 끊어진 관계 하나를 복구하세요.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방치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바빠서 친구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색함은 첫 5분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래간만이야 보다 네가 생각났어가 더 좋은 시작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72세 남성분이 20년 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전 사소한 다툼 때문에 연락을 끊었답니다. 통화 후 그는 울었습니다.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제 두 사람은 매주 만나서 산책합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깝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세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잘 지내? 오랜만에 내 생각이 나서.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면으로 만나세요. 진짜 대화는 눈을 보며 합니다. 관계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요.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나타나세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나타나세요.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하세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게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 진짜 사람들을 잘 지켜야 해요. 연락처 500개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5명이면 됩니다. 그 5명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깊이 있게 만나세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관계는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외로운 노년이 될지, 풍요로운 노년이 될지는 지금 당신이 관계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한 명에게 연락하세요. 내일 또 한 명에게 연락하세요. 일주일 후면 7명과 다시 연결됩니다. 한 달 후면 30명입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거세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존재를 원합니다. 재정적 도움보다 정서적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76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거의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학비,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텅 비었습니다. 명절에만 만나는 정중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이렇게 묻지만 답을 모릅니다.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부모를 원합니다. 큰 순간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나타나세요. 조언이 아니라 경청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거대 기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도 관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강의가 아닌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가치와 기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모습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조언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 마세요.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손주들과 놀 때 핸드폰을 치우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거리를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녀 앞에서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 태도가 오히려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를 원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나누세요. 두려움을 말하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연결의 다리입니다. 65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퇴 후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무섭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진짜 아빠처럼 느껴져요.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매주 통화합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눕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요즘 당신이 고민하는 것 하나를 솔직히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에게 요청하세요. 과거에 실수 하나를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세운 벽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벽입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는 벽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세요. 취약함을 보이세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제가 만난 70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에게 평생 강한 모습만 보였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딸이 저를 슈퍼우먼인 줄 알았대요. 어느 날 제가 울었어요. 딸 앞에서 처음으로요. 딸이 안아줬어요. 그게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었어요. 자녀들은 당신의 돈으로 집을 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추억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학비를 대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손주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비싼 장난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사랑입니다. 함께 놀아주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마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네 번째 진실입니다. 배움은 당신이 은퇴해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뇌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은퇴 후 매일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고, 반복입니다. 정신적 예리함이 점점 흐려집니다.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자신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68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72세에 코딩을 배웠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건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칩니다.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제때 시작한 거였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항상 궁금했던 기술 하나를 선택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세요.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를 알아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려고 하세요. 한 달에 한 권,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정주영 회장의 삶이 증명합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런 생각이 가능성을 죽입니다. 두려움이 호기심을 이깁니다. 정주영은 50대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인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들을 70세에 해냈습니다. 시대와 함께 진화하고 적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무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 설립 당시 그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나. 이게 그의 철학입니다. 이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것 하나를 적으세요. 그것을 시작한 50대 이상의 사람 사례를 찾아보세요. 이번 달에 첫 수업이나 첫 시도를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은 65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현지인과 대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뇌가 더 건강합니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배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진짜 관심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악기를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글쓰기를 시작하세요. 요리를 배우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춤을 추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여성은 60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시회를 열 정도입니다. 배움이 제 인생에 의미를 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자가 되는 것을 즐기세요. 잘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주가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좋습니다. 배우세요. 자존심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배움은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세요. 5번째 진실입니다. 목적은 은퇴하지 않고 진화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과 살아가는 이유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은퇴 파티는 끝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40년 일하고 은퇴했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정체성 위기는 50대 이후 가장 큰 위험입니다. 50대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멘토링을 합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기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게 다야에 대한 해답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60대, 70대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유산 프로젝트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건설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일을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목적을 줬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 지역사회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해결하세요. 당신 분야의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르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간을 내세요. 이번 주에 한 가지 봉사활동에 신청하세요. 진짜 만족은 받는 데서가 아니라 주는 데서 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어. 사회가 은퇴자를 짐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무력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배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링은 쌍방향입니다. 당신도 배웁니다. 작은 기여가 큰 의미를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62세 은퇴한 교사가 무료 문예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답니다. 6개월 후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학생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손자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내가 그 순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당신의 기술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지역 도서관에 연락하세요. 학교에 연락하세요. 비영리 단체에 연락하세요.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3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떠다니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58세 남성은 은퇴 후 청소년 멘토가 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돕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연봉보다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걸 보면 모든 게 가치 있어요.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강의를 해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하는지 찾으세요.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일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기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현대그룹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정신입니다.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도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변화입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긴 영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목적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으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경험은 복리로 쌓이고 소유물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것이 남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 더 좋은 차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행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언젠가를 위해 모든 것을 저축했는데 언젠가는 적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큰 집, 더 비싼 물건. 이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60대가 80대보다 활동적입니다. 미루고 있는 여행은 매년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은 가치가 오릅니다. 물건은 먼지만 쌓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조정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인격과 관계를 쌓는 경험에 투자했습니다. 돈은 트로피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소를 가져간 모험 같은 의미 있는 행동을 우선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5년 동안 미뤄온 여행 하나를 적으세요. 올해 안에 그 여행 날짜를 예약하세요. 돈이 아까워가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번 달에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수학이 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저축하면, 은퇴하고 나서. 그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 몸이 협조할 때 경험에 돈을 쓰세요.
이건 무책임하게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78세 부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75세가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악화로 6개월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60대에 갔어야 했어요. 그때는 둘 다 건강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후회는 기다린 것입니다. 저축한 돈을 누가 쓸까요? 우리가 쓸 수 없는데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연령별로 구분하세요. 체력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매년 최소 하나의 큰 경험을 계획하세요. 물건 대신 경험을 선물하세요. 제가 만난 65세 여성은 60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아껴 살았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했습니다. 은퇴 후에야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분의 후회입니다. 경험은 당신을 만듭니다. 물건은 만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으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세요. 이것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콘서트에 가세요. 연극을 보세요. 박물관을 방문하세요. 친구와 여행을 떠나세요. 손주와 놀이공원에 가세요. 이런 순간들이 당신 기억에 남습니다. 값비싼 시계는 남지 않습니다. 저는 80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나? 비싼 차를 샀던 거야. 그 돈으로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갔어야 했어. 지금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가. 그 차는 이제 차고에 먼지만 쌓여 있어. 당신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당신이 산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함께한 여행입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입니다. 함께 만든 추억입니다.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충분히 모았으면 쓰세요. 의미 있게 쓰세요. 제가 만난 70세 남성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아껴 살았어요. 돈이 모이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이 더 소중해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무엇을 할 건가요? 저축할 건가요? 아니면 살 건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현재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사르세요. 그 여행 티켓을 예약하세요. 그 콘서트 표를 사세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세요. 지금 하세요. 이제 이 6가지 진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몸을 돌보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을 갑니다. 산을 오릅니다. 손주와 놉니다. 첫 번째 진실이 6번째 진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키우면 경험에 의미가 생깁니다. 혼자 가는 여행보다 친구와 가는 여행이 더 좋습니다. 기억을 함께 만듭니다. 함께 웃습니다. 두 번째 진실이 모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연결은 당신에게 목적을 줍니다. 그들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 진실이 5번째 진실과 만납니다. 배움은 당신을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깁니다. 네 번째 진실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목적이 있으면 매일의 구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기여하는 삶이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5번째 진실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 배운 것을 활용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경험. 이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원칙들을 살았습니다.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50대 이후에 주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호기심을 유지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들이 평생 지속됐습니다. 행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후회의 유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그가 한 일입니다. 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번 주에 실천하세요. 몸이 불편하다고요? 오늘 20분 걸으세요. 친구가 그립다고요? 지금 전화하세요. 자녀와 거리감이 있다고요? 오늘 메시지를 보내세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요? 온라인 강의를 검색하세요. 목적이 없다고요?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보세요. 경험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날짜를 예약하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인생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후회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에 설렙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를 깨웁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두려움에서 설렘으로의 전환입니다. 질문은 너무 늦었나?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50대는 끝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의도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압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세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50대 이후의 선물입니다. 명확함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배웠습니다. 그들의 후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지혜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눴습니다. 이 6가지 진실을 기억하세요. 몸을 돌보세요. 관계를 키우세요. 자녀와 연결하세요. 배우세요. 목적을 찾으세요. 경험하세요. 오늘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일 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일주일 후면 변화가 보입니다. 한 달 후면 느낍니다. 1년 후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6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아프다면 첫 번째 진실부터입니다. 외롭다면 두 번째 진실부터입니다. 자녀와 멀어졌다면 세 번째 진실부터입니다. 지루하다면 네 번째 진실부터입니다. 무기력하다면 5번째 진실부터입니다. 돈만 모으고 있다면 6번째 진실부터입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10분만 투자하세요. 내일 또 10분 투자하세요. 작은 행동이 쌓입니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6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자원봉사를 추천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침 30분 걷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산책 한 번이면 됩니다. 책 한 페이지면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봐 시작을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 빠졌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고요? 다른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다가 포기하고 싶다고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실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럼 됐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계획한 걸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빠뜨립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는 걸 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해서 배우세요. 조정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이게 성장입니다. 50대 이후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입니다. 미래의 지침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미래를 만드세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50년을 낭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30년도 낭비할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6가지 진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돌보세요. 관계를 키우세요. 자녀와 연결하세요. 배우세요. 목적을 찾으세요. 경험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핸드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온라인 강의를 검색하세요.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보세요. 여행 날짜를 예약하세요.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50대, 60대, 70대, 80대가 어떨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노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운 노년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50대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 나이에 뭐 하러 그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들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도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말립니다. 이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만난 71세 여성은 65세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손주나 봐주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 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강의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들의 의견을 듣고 포기했다면 지금 후회했을 거예요. 내 선택을 믿어서 다행이에요. 가장 보람찬 3년이었어요.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창피당하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돈을 잃는 것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들이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하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웁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조정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일까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 그때 했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험에 돈을 쓰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걱정합니다.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필요한 만큼 저축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저축하지 마세요. 경험을 위한 예산을 만드세요. 매년 일정 금액을 경험에 쓰세요. 여행, 취미, 배움,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을 관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추억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한 경험이 의미 있습니다. 제가 만난 83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다 쓸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더 쓸 걸 그랬어요. 아내와 더 많이 여행할 걸 그랬어요. 지금은 아내가 없어요. 돈은 있는데 함께 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쌓아두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사용하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미 늙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등산이 힘들다면 산책을 하세요. 마라톤을 못 뛴다면 걷기를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안 된다면 스트레칭을 하세요. 당신의 수준에 맞춰 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TV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SNS 보는 시간은요? 그 시간에 절반만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핑계를 버리세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행동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주입니다. 몸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2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협상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가세요. 추워도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세요.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8잔입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2시간마다 물 한 잔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수면을 개선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주입니다. 관계에 집중하세요. 월요일에 1명, 수요일에 1명, 금요일에 1명에게 연락하세요. 전화로 하세요. 문자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들으세요.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오래된 친구 1명을 떠올리세요. 연락이 끊긴 친구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전화하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5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만나세요. 셋째 주입니다. 배움에 집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찾으세요.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매일 30분 투자하세요. 책을 한 권 사세요. 새로운 분야의 책입니다. 매일 10페이지씩 읽으세요. 한 달이면 300페이지입니다.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주입니다. 목적과 경험에 집중하세요.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역 도서관, 복지관, 비영리, 단체에 연락하세요. 한 곳을 선택하세요. 방문하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미뤄왔던 경험 하나를 계획하세요. 여행이든 콘서트든 친구 방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짜를 정하세요. 표를 예약하세요.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구체적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일 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계획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30일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삶이 됩니다. 6개월 후를 상상해 보세요.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남성은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30일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15kg을 뺐습니다. 끊어졌던 친구 5명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사진 촬영을 배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레요. 할 일이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걸음을 떼세요. 내일 두 번째 걸음을 떼세요. 멈추지 마세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이 내용을 다시 읽으세요. 초심을 기억하세요.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지원 시스템을 만드세요.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책임을 물으세요. 혼자보다 함께가 쉽습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변화를 추적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계속 나아갈 힘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빠뜨려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을 기억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나. 해보세요. 시도하세요. 실패하면 배우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30일 계획을 지금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언제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하세요. 애매하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면 실행합니다. 오늘이 1일차입니다. 시작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말하려 하지 마세요.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녀가 말할 때 귀 기울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의 선택이 당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존중하세요. 의견은 물어볼 때만 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으면 조언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64세. 어머니는 딸과 20년간 멀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틀렸어.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딸이 답장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부모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세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함께 놀아주세요. 핸드폰을 치우세요.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세요. 제가 만난 할아버지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을 배웠습니다. 70세에 비디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함께 게임을 합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저랑 놀아주거든요.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그들도 가족입니다. 편을 가르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도우세요. 경계를 존중하세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도우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이게 더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의 시대는 다릅니다. 인정하세요. 응원하세요. 실패했을 때 곁에 있어 주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녀들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많았습니다. 실패를 허용했습니다. 배우게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게 자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주세요. 이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명절이나 생일만 연락하지 마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연락하세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유 없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친구들을 환영하세요. 집을 편안한 곳으로 만드세요. 판단하지 않는 곳으로 만드세요. 자녀가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세요. 이게 연결을 만듭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사과하세요. 고치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 계속됩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자녀에게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유 없이 말하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만드세요. 전화를 거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건강 관리를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식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원칙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연료입니다. 간단해도 됩니다. 계란 2개와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닙니다. 영양을 챙기는 것입니다. 저녁은 일찍 드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가 잘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은 매일 해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입니다.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합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면 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이 3가지면 됩니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남성은 65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굽혀펴기 5개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30개를 합니다. 계단을 쉽게 오릅니다. 손줄을 안아 올립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매일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입니다. 몸이 뻣뻣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유연하면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수면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7시간은 자야 합니다. 8시간이 더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세요. 커지면 어렵습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세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치아 건강이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스케일링 받으세요. 충치 치료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취미를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좋아하는 걸 하세요. 즐거움이 건강을 만듭니다. 사회적 연결도 건강입니다. 고립되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웃으세요.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연결은 건강을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챙겼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건강이 사업의 기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술을 줄이세요. 매일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줄이세요. 담배는 끊으세요. 협상 불가입니다. 50대에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폐가 회복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드세요. 건강보조제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증은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세요. 검사 받으세요.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입니다. 오늘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내일도 하세요. 1년 후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건강한 마음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바꾸세요. 내일 또 한 가지 바꾸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속 가능하게 하세요. 경험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지금 당장 만드세요. 종이를 꺼내세요. 하고 싶은 것을 적으세요. 가고 싶은 곳을 적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적으세요. 배우고 싶은 것을 적으세요. 최소 20개는 적으세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체력이 필요한 것부터 번호를 매기세요. 등산, 여행, 스포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하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올해 안에 할 것 3개를 선택하세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예약하세요. 돈을 내세요. 구체적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여성은 60세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50개를 적었습니다. 6년 동안 30개를 완료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완주, 유럽 배낭여행,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도자기 만들기, 손주와 캠핑. 모두 해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는 꿈만 꿨어요. 리스트를 만들고 나니 실행했어요. 적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꿈이 목표가 되거든요. 작은 경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식당에 가세요. 안 가본 동네를 산책하세요. 새로운 취미 수업을 들으세요. 작은 경험이 큰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계획하세요. 1월엔 연극 보기, 2월엔 도자기 체험, 3월엔 근교 여행. 이렇게 계획하세요. 달력에 적으세요. 실천하세요.
친구와 함께 경험을 만드세요. 혼자보다 함께가 더 좋습니다.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행을 미루지 마세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세요. 안 가본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전주. 우리나라도 아름답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해외여행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패키지 여행으로 시작하세요. 편합니다. 안전합니다. 익숙해지면 자유여행을 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70대, 80대도 여행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부부는 70세의 첫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15개국을 다녔습니다. 매년 2번, 3번 여행합니다. 왜 진작 안 갔을까요? 이게 유일한 후회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콘서트에 가세요. 연극을 보세요. 박물관을 방문하세요. 전시회를 가세요. 티켓이 비싸다고요? 경험의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세요. 안 먹어본 음식을 주문하세요. 새로운 식당을 가세요. 요리 수업을 들으세요. 음식은 경험입니다. 맛은 기억입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경험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추억이 생생해집니다.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소중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북한 소떼 방문은 경험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는 했습니다. 역사에 남았습니다. 경험이 유산이 됐습니다. 돈을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은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료 경험도 많습니다. 등산, 산책, 공원 방문, 무료 공연, 도서관.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경험 예산을 만드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경험에 쓰세요.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액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험에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후회를 경험으로 바꾸세요. 젊었을 때 못한 것을 지금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경험은 쌓입니다. 하나가 둘이 됩니다. 둘이 셋이 됩니다. 1년 후 12개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5년 후 60개입니다. 이게 풍요로운 삶입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어보세요. 이게 경험이 될까? 아니면 그냥 물건일까? 경험이 아니면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경험을 사세요. 오늘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올해 할 경험 3개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경험의 날짜를 정하세요. 예약하세요. 시작하세요. 경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세요. 목적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낍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사회의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가? 그게 당신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화남은 행동의 동력입니다. 제가 만난 63세 남성은 노인 학대 뉴스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10명, 20명을 돕습니다. 이게 그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평생 쌓은 지식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멘토가 되세요. 가르치세요. 젊은 세대를 도우세요. 전 직업과 관련된 멘토링을 하세요. 은퇴했지만 지식은 남습니다. 후배들을 만나세요. 조언하세요. 실수를 피하게 도와주세요. 성공을 돕세요. 이게 의미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둘러보세요.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아동 돌봄, 환경 정화, 도서관 봉사. 기회는 많습니다. 선택하세요.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시간이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작은 기여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 도서관에서 봉사합니다. 책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단 2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이 그녀의 일주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세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가 목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적 있는 삶입니다. 글을 쓰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자서전을 쓰세요.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경험을 나누세요. 지혜를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술 활동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음악을 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창작은 목적을 줍니다. 표현은 의미를 줍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환경보호 활동을 하세요. 지구를 위해 일하세요. 손주 세대를 위해 일하세요. 재활용, 정화 활동, 나무 심기.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세요. 투표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지역사회 회의에 참석하세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종교 활동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영적 성장도 목적입니다. 취미를 목적으로 발전시키세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세요. 가르치세요. 전시하세요. 공유하세요. 취미가 기여로 바뀝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목적입니다. 부모를 돕는 것도 목적입니다.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여도 의미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여도 됩니다. 봉사도 하고, 취미도 하고, 멘토링도 하세요. 다양한 목적이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목적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으세요. 제가 만난 70세 남성은 5가지를 시도했습니다. 3가지는 맞지 않았습니다. 2가지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 2가지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배가 닿을 항구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매일이 같이 있어집니다. 오늘 목적을 찾기 시작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나요? 누구를 돕고 싶나요? 답을 찾으세요. 한 가지 봉사활동에 신청하세요. 한 명의 멘티를 찾으세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지금 하세요. 목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목적을 찾으세요. 실천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6가지 진실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몸이 마지막 동업자입니다. 매일 20분 걸으세요.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수면을 챙기세요. 식단을 관리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지금 투자하세요. 80대의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관계는 경작입니다. 이번 주에 3명에게 연락하세요. 끊어진 관계를 복구하세요. 매달 친구와 밥을 먹으세요. 대면으로 만나세요. 5명의 진짜 친구가 500명의 연락처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진실, 자녀는 존재를 원합니다. 조언 없이 들어주세요. 취약함을 보이세요. 손주와 놀 때 핸드폰을 치우세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세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가 되세요. 네 번째 진실, 배움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책을 읽으세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초보자가 되는 것을 즐기세요.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5번째 진실, 목적은 진화합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멘토가 되세요. 지역사회에 기여하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번째 진실, 경험이 복리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여행을 예약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계획하세요. 물건이 아니라 추억에 투자하세요. 지금 하세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 6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줬습니다.
50대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행동이 유산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실천하세요. 내일 또 실천하세요.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빠뜨려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그때 남들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행동하세요. 실패는 배움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30일 계획을 세우세요. 첫째 주는 건강, 둘째 주는 관계, 셋째 주는 배움, 넷째 주는 목적과 경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실행하세요. 지원 시스템을 만드세요. 함께할 친구를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혼자보다 함께가 쉽습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저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후회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후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50대 이후는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설레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를 깨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너무 늦었나?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맞습니다. 50대는 가장 의도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압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세요.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하세요. 오늘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 실천하세요. 전화를 거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검색하세요.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 했더라면. 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세요. 1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5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가능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선택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시작하세요.